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4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정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정화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제가 이제 상담 같은 걸 해보게 되면은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정화일간을 좀 많이 못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정해일주잖아요. 그래서 정해일주도 이렇게 많이 못 봤다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정화일간의 정해일주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화만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주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 같은 것이 정화일간이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까다로운 것이 또 정화일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화일간이기 때문에 좀 밝고 맑고 막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원래 화이긴 하지만, 양화인, 어저께 공부했던 양화인 병화하고 정화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성질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 본다라고 하면 그에 대비되는 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 볼 수가 있겠죠. 음화. 그래서 음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음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오행, 즉 목화토금수, 나무냐 불이냐 땅이냐, 즉 흙이냐 쇳덩어리냐 아니면 물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비유를 할 때는 되게 등촉 화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저께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 가장 십천간 중에서 가장 밝고 맑은, 그 다음에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했다라고 하면,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는 매우 뭐예요? 부드럽죠. 불빛. 어저께가 물론 이제 이 방송 나가는 날짜하고 제가 이 녹화를 하는 날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 녹화를 16일자, 이게 방송 16일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17일자 나가네요. 내가 오늘 14일 날 하고 있으니까 좀 일찍 하고 있어요. 어저께가 음력으로 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름때가 달이 가장 밝은 때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보름달은 굉장히 좀 밝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태양하고 달하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태양빛이 더 밝고 태양빛이 더 강렬하죠. 그 반면에 달빛은 어떻게 돼요? 음유하다 그러죠. 부드러우면서도 잔잔하면서도 뭔가 좀 귀가 약간, 귀라고 하죠. 귀가 약간 퇴기하는 듯한, 마냥 보고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게 강렬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달빛도 정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별빛이죠.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 다 정화로 볼 수가 있겠는데, 똑같이 하늘에서 달과 별이 있으면은 달이 병화가 될 것이고요, 별은 음화가 되겠죠.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예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모닥불 같은 것, 전기불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각종 네온 사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 나가서 켜는 그 랜턴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캠핑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할 때 피우는 불들도 다 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화하고 정화하고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가장 큰 차이는 병화 같은 경우는 양간이기 때문에 인성에, 그렇게 인성으로서 나를 생주해주는, 즉 스스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하고 발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약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그냥 뭐 지지로 사라든가 오라든가 뭐 잇목 같은 게 뿌리만 있으면 병화는 크게 두려울 바가 아니지만은, 정화는 어떻게 돼요? 등촉과 모닥불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계속 생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인성에는 정인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편인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편인인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좋아하고요. 간목은 어떻게 돼? 큰 장작과 같은 것이고, 을목은 화초라든가 잡초라든가 아니면
벼 베고 나면 볕단 같이 이렇게 그러한 갈대 같은 그러한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비록 승목이라 정화를 인정해 주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고초인등격이 돼서 고초인등격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등격이 돼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마른 풀은 어떻게 돼? 금방 타고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초인등격이 된다 하더라도 을목이 정화를 생기는 것은 공적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려준다라고 해서 벽갑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이 돼야 있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벽값 인정해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정화가 아무리 병화에 비해서 약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경금을 다스리는 데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하다. 그래서 경금을 기물로서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용도는 병화가 아무리 공력이 아니라 뜨겁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을 다스리는 공력은 정화가 더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죠. 술월. 그래서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할 때도 이제 또 설명을 드렸고, 각각 10천간이 돌아가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일단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술월은 가을이지만 제가 사계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늦, 가을, 즉 모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토왕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포태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운성이라고 하죠. 12운성. 이걸 갖다가 포태법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자, 화토는 동궁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토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수토동궁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치용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팔자제요라든가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화토동궁을 취하지 않고 수토동궁을 취해가지고 포태법을 보는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관점이죠. 그냥 명리를 볼 때는 수토동궁을 취하기보다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포태법 12운성을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과 토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 포태법 12운성을 같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일간도 그렇고 토일간도 그렇고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여기는 인묘지가 되죠. 인묘지. 근데 중요한 것은 화는 술에 인묘되어 약해지지만, 그죠? 반면에 토는 술에 인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하게 되면은 그 인묘되는 오행, 식간은 약해지겠죠.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서 인묘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화가 술월에 태어나도 인묘하기 때문에 화는 약해지는 반면에,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거나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면 인묘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무기토는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포태법 12운성 화토동궁으로 간다 하더라도 병정화가 술월에 태어난 거하고 무기토가 술월에 태어난 거는 왕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 병화, 어저께 병화, 오늘은 정화죠. 정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는 술월에 태어나서 약해지죠. 인묘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토는 어떻게 돼요? 토는 술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득한 것과 같이, 마치 토는 술을 보게 되면 걸록과 같기 때문에 매우 왕하기 때문에 식상인 토는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인 화는 약하고 식상인 토는 왕하다. 이거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화토 진상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강된다라고 했죠. 회강, 회기, 무광. 병화만 회기, 무광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도 회기, 무광이 됩니다. 왜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캠프파이어 같은 것에 밖에 나가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모닥불을 처음에 일단 장작을 갖다 놓고 처음에 불을 지필 때는 엄청나게 불이 크게 활활 타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장작을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 불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이제 재만 남게 되죠. 재 속 안에 정화의 불꽃이 가려져 있죠. 이것도 어떻게 되면 정화도 회기무광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수월에 회기무광이 되나 정화가 수월에 태어나서 일간은 약하고 식상 토가 왕에서 화토 진상관격이 되면 똑같이 정화도 회기무광 되는 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도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캠프파이어에서 불꽃이 다 사그라들면 다시 장작을 넣게 되면 불이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화 일간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약한 것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캠프파이어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야 술 한 잔 더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장작을 다시 그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게 되면 다시 이 간목은 정화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게 되면 재를 갖다가 이제 싹 걷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 일간은 단순하게 경금, 물론 이제 경금이 있어 벽값 해주는 것도 더 좋겠지만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토도 제해 주게 되고 정화를 생주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화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옛날에 신영원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불씨야 다시 피어라 이렇게 그랬던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화 수로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캠프파이어가 마감 단계에 있지만 다시 목을 얻게 되면 장작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다시 캠프파이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을 얻어서 상관폐인하는 격으로 가게 되면 정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지지로 다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거 있게 되면 정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임수 같은 거, 개수는 좀 용도가 떨어지게 됐고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보강하게 되면 마치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보름달을 임수가 보강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급선무는 약한 정화, 그 다음에 많은 토를 제해주고 일간을 생주해주는 간목을 얻는 것이 좋다.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지지로 목이 좀 더 뿌리가 좀 많다라고 하면 을목을 가지고 고초 인등격으로는 쓸 수 있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원령은 양토에 해당이 되니까 화생토 하게 되죠. 정화 입장에서 술토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되겠고 격은 그래서 상관격이 되겠습니다. 대개 상관격인 사람들은 성격이 화살 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어떻게 돼요? 좀 약간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그 다음에 상관격들 언변, 말을 굉장히 잘하고 언변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설단생금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설단생금이라고 해서 혀끝 설단생금. 자,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혀설자, 단자는 끝단자죠. 이렇게 혀끝으로서 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혀로서 재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선생님 같은 거, 교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남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이 다 설단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상관격들이 재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무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한다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내지는 크게 기업을 한다라고 해서 상도지명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기 때문에 상관격 중에서도 이거는 일간은 화요, 상관은 토다 해서 사토 진자를 붙여서 진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겁니다. 진상관격의 문제는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을 보아서 상관 패인해야 되는 상관 패인 격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해일주고요. 제 또한 정화일간이 일지에서 해수를 봐가지고 정해일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화가 수월에 태어나서 설기가 과다한 중에 일지의 해수를 보게 되면 정관, 비록 이것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관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물론 해중에 있는 간목 인성이 있어서 암생이라고 한다. 암생, 드러내서 생은 못하지만 암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은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물속에 빠져 있는 나무는 뭐예요? 습목이죠. 습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정화를 생한다라고 하면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 묻은 나무를 물구덩이에 넣으면 불이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습목, 젖은 나무는 불을 생할 수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정화가 위태위태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을 얻는 것인데 월간에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술에는 뿌리는 못 내린다 하더라도 일지에 있는 해중 간목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생조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연지를 봐도 해수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그렇게 약한 간목은 아닌데 어저께 정화일간을 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얘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화를 의 불꽃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을 써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연간에 이렇게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이 어떻게 돼요? 기반된다라고 했죠. 갑기 합해서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정화를 생쥐해주고 토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하고 노닥거리느라고 아주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일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물론 정화가 술 중에 간신히 통근해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진을 한다 하더라도 병화하고는 달라서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온데건데 없이 금방 불이 꺼질 수 있는 위태위태한 그러한 환경이 되겠죠. 인성이 있는데 인성이 얘를 생겨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얘를 돌보지 않는 거고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정화일간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곳이 그나마 술중 월지 정화에 그냥 다 간신히 통근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자수 칠사를 보게 되겠고요. 다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금은 술을 술을 생하는 역할밖에 될 수 없겠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해서 용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야말로 정화가 어떻게 돼요? 사면조가. 이걸 고립무보라고도 표현하고요. 고립무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립무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것 없이 다 적군만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즉 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신한다고 하죠. 몸을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자인데, 무보, 그러한 보충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립무보는 다시 말하면 나는 고립되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전쟁 영화 같은 거, 예전에 위어 솔저라고 하는 멜 깁슨이 나온 영화 봤죠. 갑자기 이제 적진에 뛰어드는데 얘네들이 그 적군 한번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적군 안으로 들어갔는데 고립돼 버리잖아요. 고립. 그게 바로 고립무보의 지네들 편대 일개 소대보다는 좀 많겠죠, 몇 명 더. 근데 얘네들이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적군한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본대에서 지원을 해줄라 하더라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고립무보 상태에서 그래도 본대에서
지원을 해주러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까지 맡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본대에서도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고립무보 내지는 고립무원, 원자는 지원해 준다라고 할 때 원자를 쓰는 것이죠. 당기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지원할 때 그런 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지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자시 이건 금수가 다시 왕해지고 한습함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일간 자체는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신축시 또한 마찬가지죠. 토라고 하는 건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편재이긴 하나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습을 더 가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이렇게 되면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일시로 해수는 인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육합으로 인해서 인해 한목하죠. 목은 완전히 좀 살아나기 때문에 약한 정화를 생주해 줄 수는 있습니다. 간목, 얘는 어차피 못 쓰는 거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게 되면, 임수가 연간에 있게 되면 탐합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월간이라든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이거는 정임이 탐합하게 돼요. 탐합. 그래서 이게 사주 국세도 좀 좋지 않은 그런 국세인데, 정화일간이 임수하고 탐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 자체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묘시가 되면 이거는 해묘합이죠. 해묘반합이죠. 해묘반합에 대해서 이것도 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시가 됐을 때는 인중병화가 있어서 좀 더 정화가 통근하는 데는 좋지만 임수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묘한목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아닌 칠살 개수가 투출한 것이 이것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정화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수인 저 칠살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언제 이 개수가, 특히 또 붙어 있잖아요. 첩신되어 있죠. 그러면 언제 이 개수가 정화를 파극해야 될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정해 일주의 시가 계묘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은 좀 많이 예민한 편이고요. 대체적으로 좀 부탁드리는데, 정화일간인데 시를 계묘시는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이게 칠살이 옆에 특히 음간인 정화가 개수가 이렇게 살이 왕하게 되면, 이것도 개수 해수의 뿌리를 둔 개수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거든요. 이 사주가 다시 수운 가게 되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이거 남자로 태어나도 개요 임신대운은 다시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을의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을의 병자 이렇게 대운을 가게 되면 천간으로 을목은 정화를 생주해주는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승목이기 때문에 용도가 더 떨어져요. 오히려 병화를 질식시켜서 꺼트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병자 대운이 가게 되면 많이 좀 어려울 겁니다.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개유 임신대운, 을의 병자대운 좀 어려울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자체가 계속 호시탐탐 정화를 어떻게 돼요? 파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계묘시는 안 잡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정화일주가 계묘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는 시지의 진토를 보는 것은 그냥 간목의 진의 뿌리를 내렸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해수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도 생주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정인이 간목이 투출한 것은 좋으나 문제는 뭐냐면, 사주가 수월에 수가 이렇게 많고 진행하는 방향은 어떻게 돼? 물론 대운이 역하게 되면 금운으로 다시 갈 수 있겠지만, 사주가 추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화가 있어 주어서 좀 조우하는 것이, 좀 미흡한 것은 좀 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을해시가 아니고 을사시죠.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시로 사해충이 되는 거니까 결코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신, 기유, 경술까지, 무신,
뭐 기후 마찬가지로 경술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성이긴 하지만 술을 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기 또 술토 모두 어떻게 돼요? 약한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 빼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생시는 갑진시라든가 아니면 병호시 정도가 좀 좋은 생시가 아닐까 싶고요. 정미시 같은 경우는 정화일간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에 뿌리가 좀 있어 줘야 되는데 정미시는 같은 정화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도움보다는 뭐 그냥 약한 사주밖에 될 수가 없겠고, 아까도 을사시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사이충이 돼서 사화가 깨지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갑진시나 아니면 병호시 정도가 좀 사주를 중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